제가 작성한 목차 자동화 프로그램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ISP라든가 선행사업 제안서, 완료보고서, 유사사업 제안서, SLA 보고서 등 이슈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영업 등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에 대한 자동화라든가 인력, 그 다음에 뭐 기술 등급 이런 거에서 손이 많이 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최대한 자동화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위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용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작성한 엑셀이고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키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초기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안서 목차 자동화 페이지를 초기화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초기화 버튼. 다 되면 이제 RFP 목차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 초기화하고요. 요구사항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기본 설정 같은 것도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목차 자동화 초기화되면서 표지, 백점 적용표, 목차 적용표, 약어표, 간지 등 기본적인 것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을 자동화하겠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초기화 버튼 누르면 인력이 초기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 경력 등급 초기화인데 또 초기화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보고 S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출일 같은 경우는 이제 RFP 있는 제출일을 참고해서 2023년 예를 들어서 0월 30일, 그러면 이제 공휴일 포함해서 32일 남았고 워킹데이로는 20일 남았다. 자동적으로 이게 표시가 되고요. 제안은 시작 언제 하냐 요건데,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328. 그래서 오늘 1일차고 경과율은 3.1%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시고, 근데 평가 방식은 자체인지 아니면 조달인지 평가하고요. 설정하고요. 그다음 PT 방식은 온라인인지 직접 가서 하는 건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감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 설명회가 있는지 있으면 날짜가 언제인지 05 10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페이지를 단면으로 할 건지 양면으로 할 건지, 요즘에는 양면이 좀 유행이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저는 하는 걸로 하고요. 내가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가 아닌 흑백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흑백을 따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컬러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걸 이제 PDF로 마신 다음에 PDF를 다시 흑백으로 말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의외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흑백으로 변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컬러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책자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책자 아니면 온라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했을 경우에는 몇 권, 보통 10권에 원본 한 권에서 11권 정도 표시가 되고요. 요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블라인드로 가리기를 원하는 이제 기관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블라인드인지 오픈인지 이런 거 설정하고요. 사업 기간을 세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개월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3년 등록을 공일가부터 이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5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5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되겠네요. 네.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은 뭐 2달 정도 한다. 그러면 2023년 12월 1일부터 13년 1월 31일까지. 네. 그래서 총 8개월 사업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정해주고 요거는 자동적으로 제한 인력을 넣으면은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률도 자동적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도 표기가 되고 여기 비권을 적고 그다음에 주요 일정도 뭐 제한 킥오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요 페이지는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제 매일매일 보고를 하는 거죠. 보통 회사 임원분들이나 뭐 어디까지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안서라는 게 여러 사람한테 서로 이제 아레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해서 몇 프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목차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저는 보통 이걸로 하고요. 여기에는 사업명 우선 XXX 사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뭐 영업대표, 주사업자, 뭐 영업대표, 체력 XXX, 뭐 이런 식으로 뭐 직책은 건설시업은 뭐 주사업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상주로 제안서를 지원하면 상주. 근데 보통은 영업 비상주니까 하고. PM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요거는 이제 대목차랑 서목차 RFP에 있는 그대로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점 RFP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이것도 요구사항 있는 것들 RFP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여기 기본이라고 왼쪽에 보이시죠? 기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다시 보고서 누르셔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제안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 적당히 여기는 이제 업체명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원래 이름, 이 사람의 역할, 연락처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 협력업체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 도입 사업이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를 뭐 주사업자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쪽에 뭐 견적도 받아야 되고 제안 관련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면 그쪽에 작성해서 피드백 받으면 이제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제안서 작성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업체들이 보통 좀 많이 끼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사업자, 영업대표가 있을 거고 PM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O가 있는 조직도 있고 뭐 제한 P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자, 정량을 담당하는 여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리 직원이 꼭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PM이나 PO 같은 경우는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붙어서 정량 제안서라든가 일장, 제안업체 일반, 그다음에 인력 같은 거, 그다음에 조견표 이제 그런 거 초안 이렇게 위에 템플릿 이런 거 맞춰주는 거 당연히 디자인은 붙어야겠죠. 그리고 뭐 인프라 사업이면 TA 붙고 뭐 AA도 붙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PM이나 PO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 인력이 붙어야겠죠.
이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최소한은 꼭 붙어야 되는 뭐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부사업자 당연히 영업대표가 있을 거고, 뭐 업체별로 구분하자. 우리는 인프라 할게, 너는 소프트웨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당연히 여기도 정량당당이 있을 거고, 이쪽에서도 인력 요청해서 꼭 받아야 됩니다. 예. 혼자서 독박 쓰고 다 하고 이런 식으로는 요즘 거의 안 하고요. 예. 요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요청해보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대표랑 잘 이야기를 해서 회사에 좀 상주하는 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도움 받아서 병렬로 진행해야지 야근 없이 무리 없이 제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평가 항목들을 입력하면 이제 실제 돼 있는 것과 빠져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공휴일에 설정해 놓습니다. 이러면 빨간 날도 자동적으로 이제 구분돼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RFP 보고 요 색깔이 있는 부분은 제가 입력을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진짜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 했던 거 짬뽕해서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RFP 그대로 목차 입력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항목들 점수 이것도 RFP 그대로 입력하고,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요거는 개발사하고 제가 뭐 RFP고 대충 따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들을 미리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고, 요구사항이 빠진 것들은 자동적으로 X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 없이 제안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으로 다시 가셔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입력을 해놓은 건데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설정해서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저걸로 보여드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처음에 간지가 들어가고요. 모든 장에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일반 현황 아까 제가 설정에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동 목차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컨소시엄 구성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값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싶으면 여기 이거 누르시면 값이 자동적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위에서 두 번째 거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위가 아니라 그 위에 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순번을 자기가 위에 거 보고 맞춥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의도된 공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비건데 여기는 이제 막 관련된 사항들을 막 적어 놓는 거죠. 뭐 이 장표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쉽게 적어 놓는 거고, A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할당된 페이지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 페이지에 대한 진행 사항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선택하면 동그라미는 이제 완료된 최종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 세모는 지금 초안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분배하고 그다음에 회신 받고 정리까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초안 최종 완료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가중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숫자대로 해서 본인이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30%까지 완료가 됐다. 보통 이제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시죠. 제안서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고서를 요청하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낸 요 보고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정은 제가 간략하게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별 얘기가 없죠. 본인이 잘 계획 세우고 잘 진행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인력 다 늘어놓은 거죠. 원래 이름이 쫙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정 담당자랑 부 담당자를 이렇게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을 미리 체크해서 하면 요 두 개는 입력하면 되고 여기 업체명은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항목도 보시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입력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기능 요구사항이 누락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기능 요구사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파란색, 노란색이 됐죠. 그래서 되고 뭐 여기가 유지관리 정책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고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목차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인데요. 요구사항은 이쪽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F8001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SF002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뀌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해당 목차가 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요구사항 개수가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제안서 작성할 때 이거 잘 봐라 이 뜻이고요. 2개까지는 표시가 안 될 텐데 제가 만들었는데 3개부터는 이 화면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꼭 확인해서 하라고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양면 뭐 단면 이런 것들을 세팅을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매겨집니다. 순번하고 페이지 번호, PDF 번호까지 자동적으로 매겨집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나중에 조견표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SFR002가 뭐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견표 때 이렇게 쓰는 거죠. 3-102, 104, 110에 해당되고, 이거는 PDF 페이지로 118, 119, 120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면 한 번에 일일이 이거를 제안서를 다 뒤져가면서 3-4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락도 없을 거고 자동적으로 목차 순번을 정해주기 때문에 목차에 대한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샘플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이상하니까 일단은 이건 대충 할게요. 일단 좀 돼 있고, 자 이거를 목차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를 일정을 여기서부터까지 싹 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장을 띄우고요. 그래서 쌍따옴표만 없애고 이걸 복사한 다음에 PPT를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 목차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엑셀로 들어가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요거 없애고,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PDF도 마찬가지로 PDF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요걸 따야죠. 네, 이건 목차형이고 요거는 조경표용이니까. 그래서 복사하셔서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요걸 또 안 없애고 요거까지 없애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제가 요거를 하면 일단 목차에 대한 밀림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마지막에 보통 다 완성된 다음에 목차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차근차근 눈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날 전에, 하루 전날 보통 하니까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기껏 잘 만든 다음에 이제 꼬이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작업을 한 거고, 아까 보여드린 배점 적용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이해도다 그러면 여기서 피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이해도를 클릭하시면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그대로 따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안서 페이지는 2-1부터 9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다음 PDF 페이지는 51에서 57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면 끝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요구사항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뭐 그걸로 예를 들어서 MPR 001이다. 그러면 이걸 입력하는 거죠. 아까 보시면 제안서 페이지는 1-2에서 1-2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PDF는 34에서 36까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끝난 겁니다. 안 찾아도 돼요. 당연히 뭐 주요 내용은 우리가 써야겠지만, 그래서 쓸 때도 이제 이걸 보고 보통 듀얼 모니터 쓰시니까 찾아서 쓰시면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이제 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차라고 있습니다. 목차 부위, 목차 비유 뭐 그런 뜻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쓰시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PPT를 띄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 다음 장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손으로 칠 필요도 없고 목차도 당연히 오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엑셀 보고 요구사항 넘버라든가 기술평가목도 같이 입력하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명칭 이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버닝 메시지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뿌릴 때는 이제 왼쪽에는 RFP 요구사항, 그다음에 뭐 위아래 같은 때 샘플로 한 두세 개 정도를 배치해서 드립니다. 예, 참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이 요구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나눠드리고 이걸 참조해서 쓰시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은 문서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기획자분들이, 저 같은 기획하시는 분들이 뭐 개발이나 이런 쪽을 당연히 그분들처럼 전문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적인 전문적인 것들을 잘 녹여서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샘플을 들여서 작업을 시킵니다. 당연히 R&R도 하고 전체 모여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PM이랑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리뷰도 해 나가면서 이제 회의 참여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습득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배, 뭐 취합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뭐 디자이너가 작업한 왁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예, 이제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잘 맞춰서 일정대로 예, 잘 취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요. 다시 요거는 빼려면 기본으로 보시면 싹 빠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걸로 작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는 보통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직접 써서 이제 관리하는데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일정을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는데 예, 예,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주사업자 영업, PM, 뭐 PO, 그다음에 정량 담당, 디자이너, 뭐 TA, 그다음 당연히 주사업자 밑에도 한 명 사람이 붙어야겠죠.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부사업자 AA, 뭐 역할대로 뭐 D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개발 쪽에 한 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킥오프부터 그날에 할 것까지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배분하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완비되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병렬로 작업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고민하라는 거죠. 왜냐면 뭐 내가 쓰면서 같이 회의하면서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손이 여러 번 이제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제안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딱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이제 템플릿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드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배분해서 적절한 시간을 주고 나눠서 하면 막 뭐 일반적인 제안들처럼 밤새서 하지 않고 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보통 좋아합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막 혼자 밤새서 이러진 않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오류나 이런 것들도 자동화 시킨 부분이 많아서 예. 이거 말고도 뭐 양면일 경우 넘버링 이런 것들도 제가 PPT 비배로 예, 작업한 게 있는데 예, 그거는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대충 생각을 합니다. 예, 하면 당연히 이제 주사업자 영화 대표 한번 밥 쏘고, 부사업자도 한번 쏘고, 그 다음에 PM은 당연히 예, 발표 중심으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발표 목차하고 디자인 컨셉 회의 한번 하고, 뭐 인트로 프롤로그부터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인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여러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예, 저대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면 예, 뭐 보통 리뷰는 두세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디자이너든가 이런 것들도 PM하고 딱 붙어서 예, 작업을 진행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TA가 인프라 스펙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구성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쪽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좀 문서가 약하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손으로라도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예, 이쪽에서 예쁘게 다듬는 거죠. 디자이너가 다듬든. 근데 디자이너는 보통 발표본에 이제 올인하기 때문에 예, 좀 젊은 들이나 과장급 이런 친구가 붙어서 관리나 지원, 5, 6장 쪽 지원하면서 예, 여기도 하드웨어 구성도 같은 이런 것도 좀 지원해주고, 끝나면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업자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러면 성능 쪽 파트 해서 이제 A가 검토 좀 해주고 예, 이런 식으로 보통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마다 최소한 PM 제외하고 2명 정도는 실제 제안서를 쓸 수 있는 인력이 붙는 게 기본이고요. 이 정도도 지원을 안 하면서 제안서를 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영업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되면 이제 마무리는 여기 뭐 주사업자에서 대리급, 과장급 이런 친구가 마무리 뭐 목차, 조경표 마무리 하면 되고요. 오탈자, 약업표 하고 뭐 저녁에 전주가 가장 힘든 주니까 뭐 회식 한번 하고 이런 것들도 네, 예, 죄송합니다. 요청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업이 있을 거고 그거 또 제안 담당하는 보통 영업이 제안서까지 쓰진 않으니까 솔루션 제안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것도 연락처를 달라고 합니다. 업체가 이제 VRB가 통과되면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사업자 영업대표한테 연락처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영업한테 직접 통화해서 왜냐하면 영업이 바빠요.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뭐 견적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처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쪽에 이미 다 뿌렸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형한테 전화해서 뭐 장비에 대한 제안서를 담당한 인력 뭐 이메일 연락처 이런 거 달라고 합니다. 한 단계 건너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 연락처까지 받습니다. 뭐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느려요. 왜냐면 영업들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인력에 연락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템플릿대로 해서 다 뿌리죠. 그래서 어느 날까지 어느 날까지 회신해 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절대 그날에 회신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 어느 정도 되셨어요라고 체크도 좀 하고 그리고 다 되면 이제 취합해서 TA나 뭐 A 아키텍트들이 뭐 스펙아웃이라든가 뭐 잘못 보낸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사원이나 뭐 대리 과장급들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 잘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보통은 그냥 보드판에 제가 써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복차 자동화 끝난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력 자동화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사업이나 뭐 인프라 도입 사업 같은 거 많이 인력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는 제가 어디 썼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도 유지보수 같긴 한데 보통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SI 사업은 인력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맨먼스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엑셀로 새로 만들고 뭐 특급이네 고급이네 뭐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주사업자 부사업자 하다 보면 체크할 수 있고 요거는 제일 처음에 뭐 지분들을 세팅하면 되고요. 요거 특급 고급은 자동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직책까지 그리고 빠진 부분은 필수인데 빠진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깜빡하고 자 여기서 설명되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것도 뭐 추가 배점 뭐 목차 요구사항 있잖아요. 별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행을 추가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두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누르고 행 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추가할 때 그냥 요 행만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배점까지 이제 여기 있는 요거까지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목차만 추가할 것인지 목차만 추가하는 건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추가하면 목차 위에 거 그대로 따라서 추가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구사항까지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38에서 139잖아. 내가 삭제하고 싶은 게 그러면 138에서 139 치고 행삭제, 그 다음에 확인. 예, 예. 그럼 삭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139는 한 줄이잖아요. 한 줄 같은 경우는 행삭제 누르고 아니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삭제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목차,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이는 건데요. 비고 빼면 요 비고가 싹 사라졌죠. 그 다음에 페이지 빼면 페이지 사라지고, 담당자 빼면 담당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만 빼면 평가만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책자인데, 뭐 책자로 요구하는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그 기관에서는 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 자동적으로 제가 표기가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딨냐, 책자 제출 건수 책자하고 그러면 이게 좌우 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시작하는 거. 왜냐면 좌측이랑 우측이랑 템플릿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참조해서 나중에 정리할 때 하면 출력소 가서 이제 헤매는 건 없습니다. 평상시엔 꺼놓고, 요즘은 거의 책자로 이제 제출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 추가할 때는 뭐 2개 추가하고 싶다. 여기서 뭐 2개 골라서 행 추가 이거 누르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추가만 할 것인지 조직민 역할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경력까지 할 것인지 전체까지 다 할 것인지 똑같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 추가나 행 삭제한 다음에 여기 기술 등급 자격 업데이트 요거를 꼭 눌러야 되는 거고요. 행 삭제도 뭐 27, 28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27에서 28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업 뭐 참여했는지, 유사상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RFP에서 뭐 5년 이상 뭐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특이사항,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되고, 여기 멤먼스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입력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제 비상조 같은 경우, 용역 책임자 같은 경우는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협력업체에서 뭐 인프라가 도입되면 당연히 이제 도입된 시점에서는 뭐 자주 와야겠죠. 평상시보다는 그때 하고, 뭐 아니면은 뭐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몰리는,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몰리는 시즌에 뭐 추가로 더 넣는다던가 이런 거 감안해서 하면 되고, 이것도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멤먼스, 그 다음에 안정화 제외하고 멤먼스, 안정화 기간은 이 정도 되고, 이건 명수, 이렇게 상주 비상주 되고, 그거는 기간은 자동적으로 아까 제가 입력한 요 날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요 날짜가 됩니다. 하나 늘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3월 30일까지다. 그러면 이거 밖에 있을 겁니다. 왜? 하나 늘어나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이거 보고 되고, 이제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통 이제 인력 부분에 발표본 장표를 들 때 PM님이 참여를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 사업자고 이번에 뭐 유지보수 사업인데 5명 중에서 뭐 4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 비율 보고 입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컨서 비율대로 인력을 몇 명 낼까 서로 악유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영업들끼리 얘기하라고 하고요. 머리 아프게 제가 그거 내고 뭐라고 하긴 힘드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특급 이상 몇 프로 들어가고 중급 이상 몇 프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명수 기준으로 하고, 보통 멤먼스 기준으로 하죠. 통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등급을 제대로 여기 안 넣어서 그럴 겁니다. 예.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하시는 거고, 예. 이건 그 다음에 선행까지 하고 비고사항까지 넣고 메먼스까지 넣으면 이제 메먼스 부분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인력 프로파일이잖아요. 특히 개발 사업에서는 많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특급인지 고급인지,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말이 나오는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예,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완성된 건데 제가 입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예, 어, XXXXXX4 2017년부터 2017년 2018년 07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코사에서 맞죠? 뭐 대충 할게요. 예. 그다음에 IT 에스케이프 직무는 예. 관리다 PM을 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이걸 보고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교 생년월일은 2017년 1988년 이러면 제출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몇 세고, 그 다음에 학벌, 그 다음에 뭐 목표 투입 공수 뭐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사의 기술자 경력 거기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근무 경력. 예. 보통 예, 요걸로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뭐 자기가 20년 근무했네, 20년 경력에 30년 경력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 따져보면 예,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17년에서 해서 뭐 프리랜서로 18년까지 근무 2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 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할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뭐 18년 회사명은 따로 입력 안 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뭐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고 예. 정확한 근무 기간까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총 근무 기간까지 자동적으로 이제 되고 그리고 등급은 예. 이 사람이 전문 학사인지 학사인지 석사인지 수료 말고 취득자야, 학위 취득자,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 7월 30일 이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 기준이 있습니다. 이후 기준은 정보 처리 기사 적용 유무에 따라서 등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기준은 예, 학벌로 이제 학력으로 학벌이 아니라 학력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석사가 있으면 석사. 네. 바뀌면 자기가 알아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요 기간을 근거로 해서 요 기간을 근거로 해서 등급을 자동적으로 매깁니다. 네. 따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머리 아프게. 그래서 제가 이거 샘플로 미리 해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의 임무를 인터넷에서 그냥 대충 찾아서 한 거고요. 뭐 두 회사를 2007년부터 다녔다. 그리고 중간에 쉬는 거 빼고 하면 자동적으로 13급인데 이 사람이 뭐 정보 처리 기사가 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자기 유리한 걸 따져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거 보면 표시가 되죠.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거는 입력 다 하신 다음에 꼭 업데이트 한번 누르셔야 되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 여기 생년월일 날하고 총 근무 경력 이 사람은 이제 용역 책임자이기 때문에 비상주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입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입력하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PPT에 넣으셔도 되고 인력 프로파일 쓰실 때 요걸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IT SQF는 요즘 요구하는 그 공공기관들이 좀 늘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프로젝트 뭐 관리 전문가인지 DB 전문가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없으니까 예, 이런 걸 보고 확인하겠다라고 요청하시는 기관들이 있어서 예, 이거는 제가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뭐 예를 들어 사업관리 5년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 사업관리 경력이 있어야겠죠. 이런 게 예, 여기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게 예, 하는 거고요. 네.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이 전문학사 기준으로 이제 13년 근무했다고 제가 일부러 예,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 정보 처리 기사도 없다. 하지만 예,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고급이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 이후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다 원래 해당이 안 됩니다. 폐지된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본인 유리한 쪽으로 자동 표기하면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이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고 날짜 입력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날짜가 안 맞다. 더 적은 날이다 시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고 날짜 선택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랑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사원 대리나 이렇게 정량 지원하는 인력한테 이거 좀 정리해 달라고 하면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 이야기가 좀 하다 보니까 예, 많이 길었는데 예, 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좀 더 바라는 거는 좀 제안서 이런 것들 페이지별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챗 GPT를 좀 활용해가지고 예, 이게 엑셀 비변은 제가 좀 잘 다루는데 예, 파워포인트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료도 많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예, 여기 비고에다가 뭐 해당되는 거를 제가 넣고 예, 경로만 지정해주면 나중에 PPT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시간 날 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고요. 예, 아무튼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